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이 왜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프리트레이닝이나 파인튜닝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왜 이것들이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친 4살 내지 5살 정도 되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지식을 전수를 할 때 다소 독특한 방법을 썼다고 가정할게요. 그게 뭐냐면 책이 수십만 권 있는 그런 엄청 큰 도서관에다가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야, 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책을 다 읽어야 돼. 이 책 다 읽으면 내가 돌아올 거야. 라고 하고 저는 떠났어요.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이 아이를 위한 교육의 최선책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한 나머지 이 아이를 도서관에다가 남겨둔 채 떠나갔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몇 년 후,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 아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도서관에 있는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군가가 나서서 선생님이 붙어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혼자서 이 글들을 닥치는 대로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자, 과연 이 아이가 나중에 세상에 이제 나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정말 벌어진다면 그러면 그것 자체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아이는 또 다른 학업 성취도 면에서 높은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에게 어떤 특정 지식을 전수해 주려고 하는 순간 깜짝 놀랄 만큼 높은 성취도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이에게 이제 감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누구누구야, 너가 열심히 책을 많이 읽어서 너무 대견하다. 그런데 너에게 지금부터 센티멘트, 감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좋은 감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너가 표현을 어떻게 하면은 나쁜 감성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성에 대한 그 책을 한 권 가져와서 이 아이에게 그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설명을 다 해주었어요. 감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감성이 좋은 감성인 거고 저렇게 얘기하면 아주 나쁘게 얘기한 거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그냥 한 번만 딱 가르쳐 주었을 뿐인데 이 아이는 이 책을 100% 완벽하게 이해를 해버린 거죠.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책 한 권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참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번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내용을 순식간에 이해를 해서 거의 완벽하게 습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아이가 5살 정도 됐을 때 도서관에 들어갔죠. 그때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없죠. 하지만 이 아이가 이 도서관에 잔뜩 있는 이 책들을 한 권 한 권 읽어가는 사이에 선생님이 없죠.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책을 그냥 다 읽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이 책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전반적인 지식 일체를 배우게 된 거예요. 책들로부터 방대한 지식을 습득한 아이에게 감성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가르치려고 들면 이 아이는 자신이 읽었었던 책들을 떠올리면서 아, 내가 읽었던 무슨 책에서의 무슨 내용과 비슷한데? 아, 이건 저거랑 약간 상반되는 개념인데? 하면서 순식간에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감성에 대한 책만 여러 번 읽었었던 어떤 다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더 해당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른 책들로부터 배운 지식을 통해서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거대 언어 모델이 왜 성능이 좋은지를 벌써 이해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약간의 전문 용어를 섞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볼게요. 자, 대량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레이블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선생님이 없다고 제가 비유를 들었었죠.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정답이 없는 데이터로부터 모델이 그냥 배웁니다. 이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정도 가르쳐 주어요. 적어도 말은 할 줄 알아야 되고 글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는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조그마한 그 룰 안에서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방법 안에서 모델이 알아서 데이터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이를 가리켜서 프리-트레이닝, 사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가? 프리가 아닌 진짜 트레이닝은 뒤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 밑에서 나오는 파인-튜닝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은 이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로부터 프리-트레이닝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만 프리-트레이닝에서도 레이블을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대체로는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마친 모델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주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이미 담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소위 말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에게 야, 너 지금부터 나는 새로운 타스크를 줄 테니까 이걸 잘 풀 수 있게 또 배워봐 라면서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자, 이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모델도 넓게 보면 머신러닝 모델이지 않습니까? 데이터로부터 배운 거죠. 그죠? 이 대량의 책들로부터 배웠고, 그렇죠? 자, 이 머신러닝 모델이 결국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타스크를 주면서 자, 지금부터 나는 감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너가 나에게 감성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면 좋겠어. 하면서 배울 대상을 줍니다. 새로운 책을 한 권 던져준 거죠. 새로운 데이터셋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는 대체로 정답이 달려있어요. 이 문장은 긍정이야. 저러한 문장은 부정이야. 하면서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보통 학습을 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미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모델에 대해서 또 다른 태스크에 관련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걸 가리켜서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녀석이 진짜 학습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학습이 타스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미리 또 배운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부분 단계를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인 튜닝에서는 제가 슈퍼바이즈드라고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파인 튜닝 자체도 슈퍼바이즈드 방식이 아닌 언슈퍼바이즈드 등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물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태스크를 좀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선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셋의 정답, 즉 레이블들이 존재를 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블이 존재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는 그런 데이터셋은 당연히 구축하기가 힘들죠. 사람이 일일이 정답을 미리 달아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앞서서 프리-트레이닝에 사용했던 데이터셋에 비해서는 훨씬 그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이 아주 많은 지식을 미리 습득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이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용도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셋으로부터 금방 배우게 됩니다. 아,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내가 책에 읽었었던 어떤 부분이랑 비슷한데 하면서 금세 배워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엄청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잘 배운 모델을 파인 튜닝을 완료했다 그래서 파인 튠드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해당 타스크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랭귀지 모델에 대한 개략적인 역사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고요. 이 슬라이드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용어와 파인 튜닝이라는 용어를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적극적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BERT, 사람들이 벌트라고 부르는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이고요. 이와는 상반적으로 파인 튜닝을 최대한 하지 않는 쪽으로 철학을 세워서 그런 방식으로 밀고 나가는 쪽은 GPT라고 불리우는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장 슬라이드를 통해서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이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특정 타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랭귀지 모델들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모델 벌트랑 GPT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모델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요 페이퍼들, 요 논문들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